안녕하십니까. 특별전 옥천사 근현대 역사사진전에서 특별 강연을 맡은 동국대 불교학선의 황상준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 강연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행 방향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원래의 기획의도인 대면 강연을 비대면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종식되어 모두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근현대 역사사진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전은 고성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옥천사의 근현대 역사를 되새기고 옥천사를 출가 군사로 하신 근현대 고승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고성군 관내에서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스님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고성군 역사인물 발굴과 고성 군민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역사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옥천사가 소장한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를 비롯한 근대의 미공개 사진을 선별 전시하여 당시의 옥천사의 시대적 상황과 한국 근대 역사의 단면을 고성 국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사라진 과거의 기록이자 사진 기록은 문자 기록보다 더 대중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진은 객관적이며 문자보다 더 강한 임팩트를 주어 사람들에게 더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강사로 서 있는 이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한국의 근대 불교 문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2017년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 문화 사진을 수집하여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사료적 가치를 탐구하여 그 의의를 선양하고자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과거의 이벤트를 오늘의 시점으로 재생함에 있어 이미 사라져버린 역사, 인물과 사건, 그리고 풍경, 풍속에 대한 단순한 회고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러 의미를 발산하는 다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 불교 사진이 갖고 있는 사료적 가치는 당시의 어떠한 매체보다 많은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옥천사의 이번 특별전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연에서 사용하는 신문 스크랩과 기타 자료들은 차후에 아마 홈페이지에 게재될 때 같이 파일로 해서 제공될 거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불사리 기사에 관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흑백 사진인데 각황사 7층 석탑의 낙성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1913년 다르마팔라가 기증한 불사리를 각황사 업당에서 신도님께서 칭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불국사로 돌아온 사리타의 반출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에 대한 다의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의 사진이 우리한테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의 사진들이 사라지지 않게 잘 수집하고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해놓는 게 후대에 학자라든지 일반 시민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국가에서도 이를 중요시 여겨서 한국연구재단에 저희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연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은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의 근대 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 토대 연구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옥천사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을 발굴해서 그 사진의 가치와 의의를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 이게 국가 서비스가 될 건데, 그 이전에 다시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대 연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연구 개요와 연구 성과, 그 다음에 추진 전략, 그 다음에 연구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다양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교단, 사찰, 단체, 인물, 활동, 그리고 교육, 학교, 그 다음에 문헌. 사진은 단순하게 활동 사진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문서라든지 문헌 자료도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하기 위해서 문헌을 따로 분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의식과 의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의례 부분을 따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 건축, 그 다음에 불교 미술. 여기 보시게 되면 옥천사 관련 사진이 불교 미술, 이게 아마 상호스님께서 낙산사 홍련암을 참배하시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옥천사의 청년암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졌던 그때 그 종교 지도자 교육 사진. 그다음에 동국대 불교학교 저희 학교의 그 고익진 교수님의 모습. 그다음에 저거는 조계사 이전 모습 등등.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첫 번째 강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여러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10가지 섹터로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명세 테이블화하고, 그 다음에 사진의 촬영 시기, 인물, 의의들을 조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계율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 사상과 종교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을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사진을 분석하고 DB화합니다. 스캔과 그 다음에 명세 테이블을 만들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을 통한 한국의 근대 불교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지금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이 돼서 2022년도에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웹 서비스 할 예정이고, 또한 동국대학교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동시에 연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결과물의 교육 및 문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전략 및 활용은 연구의 차별화. 보통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의 연구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바로 사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기대 효과 활용 방안은 차후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연구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연구 대상은 문헌, 증물 대신 사진을 수집해서 또한 분류합니다. 대신에 사실 수집에 대한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조차도 그분이 작고하시거나 입적하시게 되면 사진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수집에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차별화 전략 중에 또 하나는 학제간 연구를 통한 인문학적 지평 확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 KABC가 바로 저희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자료를 계속 발굴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진,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으로 나가 있는 저희 사진도 차후에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학문적 기여는 첫 번째, 근대 불교 부족 사진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한국 근대사의 외연 확장,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불교 전통 변천 과정 규명, 또 사회적 기여로서는 근대 불교 융복함 패러다임 모색, 사진 DB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활용 방안은 근대 불교 문화의 가치 선양과 학문적 활용, 그다음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과 AI, 쉽게 말해서 이제 앱을 이용한 사찰에 방문했을 때 그 일정 지점에 도착하면은 그와 관련된 그의 날, 현재 우리가 2020년대에 살고 있지만 1910년대의 모습은 어땠을까? 또는 일제 강점기의 이 사찰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렇게 하는 기술을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계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출판 결과 하동산 스님, 청담 스님, 서암 스님, 백악 스님, 청하 스님, 요순 스님 등 리바이벌 사진을 확보하였으며 사찰은 원적사, 옥천사 외 다수의 사찰에서 불교문화 사진을 수집하고 기타 자료 문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계 신문으로서는 불교신문, 천태종보, 법보신문, 불교회보, 그리고 주간 불교로부터 자료를 입수받아 저희가 DB화 작업에 있으며 저희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단행본 자료를 확보하여 DB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집성팀에 제공한 근대 불교 자치를 DB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전체 5만 장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보시게 되면 1차, 2차, 3차에서 2만 7천 건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사가 저희한테 제공한 사진이 거의 2,000장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천사에서 제공한 사진도 그 역할이 되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성과가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조계정 종점을 역임하신 서암 대종사 스님이 사진첩을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원적사에 계신 조지 스님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700여 장을 디지털화해서 서암 스님 사진첩을 발간하였으며, 이거는 또한 교계 및 전국 4년제 대학에 배포해서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추진 전략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사진 수집 분류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집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B 자료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 웹 서비스, 불교문화 연계 검토 방안, 학제 간 공동 연구 활용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불교학술원 불교 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후 웹 서비스 실천할 부분이고요. 혹은 웹 서비스 개체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웹 활용 방안은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근대 불교 문화 사진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그다음에 웹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원정 기록물의 보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사진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색이라든지 아니면 분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스캔해서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저장해 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후대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인들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불교문화 사진의 가치선양과 학문적 활용, 그다음에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모바일, 바로 뒤편에서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앱을 통해서 그런 설명을 듣는 것처럼 이제 앱을 설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 또는 어떠한 특정 지역에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만해 스님께서 생활하셨던 시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달했을 때 지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옛날에 만해 스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GPS 연결을 통해서 바로 그때 사진이 뜰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유적지가 물론 이제 잘 보존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없던 어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방안 계속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민족 불교 역사 조계종을 되짚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불교 문화재의 순환. 그다음에 한국 불교화의 특별 전시점. 그다음에 근대 한국 불교 명장면 등 이런 공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후속 세대의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런 근대 불교 문화 사진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자들을 위해서 발굴하고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대 고승 또는 근대 불교 문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해서 활용 방안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토대 연구팀에 대해서 간략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옥천사의 그 현대 사진전에 대해서 이번 전시 연계 특별 강연의 주 테마로 할 수 있는 옥천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강연의 이름은 연화 옥천으로 제가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 옥천사 근현대 역사사진전 전시 연계 기념 강연입니다. 원래 장소는 올해 그러니까 12월 법회 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옥천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거를 날짜를 좀 옮겼었는데도 또 한 번 원래는 어제 바로 2017년 연화산 옥천사 송보박물관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주지스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의 판단 하에 서울 지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서 가는 걸로 했고 장소는 원래대로라면 옥천사 성보박물관에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옥천사 불교문화사진 아카이브의 구축과 발굴 성과입니다. 나중에 물론 저희도 웹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웹 서비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또한 옥천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발굴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명세 테이블화하고 DB한 자료들을 가지고 차후에 옥천사에도 따로 불교사진 아카이브 구축하는 게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나중에 차후 고성 국민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옥천사 아카이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근대 불교 문화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옥천사와 저의 인연 그 다음에 옥천사 불교 문화 사진 발굴 성과 그 다음에 연화산 옥천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옥천사가 배출한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옥천사에서 배출한 한국 근대 불교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청단 대종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또한 드리고 그리고 옥천사는 산내 암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백년암, 청년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행사 및 불교 우례에 대해서 사진 설명을 또한 드리고 불사와 호교, 중창불사 그 다음에 옥천사 스님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근대 불교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참 비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너무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비가 많은 건 좋았는데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안고 지금도 이제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교 문화유산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벽화까지 누가 날아갈 줄 생각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통도사에 보시면 이제 반야 용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록 사진이 다행히 저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있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태풍 하이난에 의해서 바로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벽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긴 하는데 일부 불교 아닌 타 신자들에 의해서 불교 문화재가 소실된 경우도 있고 화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옛날의 사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성당마저도 이제 화재로 인해서 많이 소실됐지만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 또는 3D 이런 부분들에서 복원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808년에 조성된 반야용선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유실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예전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불교 문화 유적을 가게 되면은 꼭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입적하신 그 통도사 한주 재관당 선사께서 입적하셨을 때 거기 보시면 통도사 우측에 표를 끊고서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은 연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다비장이 있죠. 그 다비장에도 보시게 되면 이 반야용선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불교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림인데 이제는 볼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옥천사의 인연은 주지스님이신 원갑스님과 원명스님만 제가 일단 적어놨는데 그 이전에 매우 중요한 인연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스님께서 발간하신 이 책 하나에 의해서 바로 제가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주 계몽의 이 책은 지성스님께서 지금까지 출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아놓은 책인데 제가 우연찮게 저희 학교 도서관에 올라가서 그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때까지는 옥천사란 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옥천사란 절이 정말 크지 않은 절이구나. 또한 여러 스님들을 많이 배쳐졌던 사진이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사를 한번 언젠가는 방문해야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집성팀 팀에서 옥천사에 고문헌 조사를 나간다고 제 동료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럼 저도 혹시 합류할 수 있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집성팀에서 받아줘서 제가 옥천사로 내려오게 됐고 내려와서 이제 옥천사 사찰을 좀 일찍 도착한 편이라서 한 바퀴 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젊은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드렸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각 주지스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천사에 내려온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며칠 앉아 설명을 드렸더니 원각 주지스님과 원명스님께서 흔쾌히 사진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사찰에 방문해서 사진을 얻고자 하면은 쉽게 얻지를 못합니다. 물론 어른 스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진에 대한 분실 우려, 그 다음에 과연 이 사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중요도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로 보내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것도 있고 본인들만 보시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내려간 날 주지스님과 원명스님께서는 흔쾌히 저를 믿고 사진을 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게 돼서 정말 이 강연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학자 또는 일본의 유명한 불교 수식가들이 사진을 모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경주학연구소에서도 일본 접촉을 하는데 2년을 걸려서 사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구하는 되게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이런 와중에 옥천사의 인연은 정말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려와서 발굴한 자료가 한 30여 권 정도 되는데 그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집성팀 저희 불교학술원 원장님이셨던 정승석 원장님과 기념 촬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 좋은 시간이 돼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연화산 옥천사를 참배하게 됐고 한국의 근대 물류 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과 토대 연구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천사 주지 스님, 원각 스님과 성보박물관 관장 원명 스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현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앨범 30여 권 중 본 사업 연구 기간에 해당되는 사진자를 선별하였습니다. 저희 사업 연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89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래서 100년 동안 사진을 모으기 때문에 아마 90년대 이후부터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자료까지만 저희가 선별을 하고요. 결과물은 사진 1,800여 장이 확보하여 DB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 사업이 알려진 점이 2022년 9월 동국대학교 불교학습 홈페이지에서 웹 서비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 토대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사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냥 발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옥천사에서도 고성군청에 아마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셔서 오늘 이런 강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가 또 다른 사업, 또 다른 전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토대 연구 사업이 미치는 파급 효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천사에 대해서 이제 표현된 시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연꽃 봉우리 흰 구름 위로 은은하고 목빈 물결 푸른 내 따라 졸졸 흐른다. 상서로운 해 뚜렷해 언제나 밝게 빛나고 범종 소리 멀리 퍼져 깊은 어둠 깨트리네. 참선 닦는 걸상은 고요해 마음이 다했고 높은 연불 소리에 세속의 상념을 쉬었네. 천년의 신령한 도량 지금 이미 조용하니 조사의 관문 아래 화두를 들고 있네. 옥천사가 서울에서는 좀 멉니다. 한 4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내려와야지만 옥천사에 당도할 수 있는데 4시간 반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옥천사의 산세가 수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 2020년도에 태풍이 지나갔지만 불보살님의 가피인지 아니면 지형 지세에 유리한 점이랄지 잘은 모르겠지만 태풍의 피해도 없이 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스님의 예불 소리 그 다음에 고즈넉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성 국민 또는 옥천사로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께서는 이번 강연을 보시게 되면 한번 옥천사 방문을 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옥천사의 전경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 사진과 현대 사진을 비교하는 모습을 같이 전시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이고 저희가 사진을 유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적 우측이라든지 하단에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970년대 하지만 없을 때의 경우에는 인화지라든지 아니면 당시 이제 사찰의 모습을 보고 추정을 하는데 약간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마 성혜 스님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쌍계사 대웅전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 행사 때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바로 100년당 상호 큰 스님께서 이제 옥천각을 처음에 하실 때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강연하면서도 물을 2번이나 3번 마셨습니다. 원래는 잘 마시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라서 약간 건조해서 목이 아파서 물을 마셨는데요. 아마 상호 스님께서도 저희 옥쌤의 중요성을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정화가 끝나고 주지로 취임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옥쌤을 보수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셈이 많으지 않아야지 또한 수원을 확보해야지만 앞으로 옥천사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에
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께서 주임 초에 옥천사에 인연을 가지고 계신 또는 스님들이라든지 옥천사와 인연이 있는 밖에 나가 있는 분들, 물론 고정을 떠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찾아서 인사하고 시주공양 또 불사를 건설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옥천 수각을 신축하고 그 수원을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은 지성 큰 스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샘에 대해서 해존의 심종선 스님께서 쓰신 시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옥천사 옥샘정기 옥시보살 탄생했네. 부러움 넘긴 금빛 불신 지혜 섞어 쌓으시고 눈빛도 사리가 들어 한 세상을 밝히네. 선정으로 닦은 말씀 봄햇살로 쏟으시어 어둠 아른 중생들을 손길 풀어 인도하네. 새 인연 생살이 도와 밤을 도와 자란다. 이 사진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강연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을까 해서 가져왔는데 아마 시간은 사진의 이미지를 봤을 때 70년대 후반 정도이고 복장을 봤을 때도 한복을 입으시고 스님들의 그 법의를 보시게 되면은 가사나 이렇게 장사들은 그런 것도 없지만 이런 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정도 시여 무렵이고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닌 것 같고 부처님 오신 날은 SM 정확한 방법은 보통 등이 다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초에 아마 옥천사를 참배하신 분들의 그때 모습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제 다들 멋쟁이시죠. 그래서 옥천사 대웅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쪽은 청신사, 청신령 해가지고 그 모습의 사진을 제가 담아서 보여드렸고요. 아마 나중에 이거는 더 큰 사진으로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시 기획 때.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근데 다른 사진들에서는 스님들이 모두 이렇게 좀 활짝 웃으시는데 이 사진만 유독 스님들이 인상을 좀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사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불교 신문, 불교 신문이 거의 한 5대 1간을 보시게 되는데 불교였죠. 그다음 전신이었던 대한불교 전신이 대한불교였던 불교 신문, 그다음에 법보신문, 그다음에 금강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불교신문 창간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특별사진전을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인보 대종사의 출가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너 스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근데 연출을 하셨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스님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비장한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상념에 잠기신 분, 그 다음에 살짝 미소를 머금으신 분, 그 다음에 보시는 분 다 다른데 중요한 건 표정은 제각각이지만 당당히 묻어나는 자세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보통 많은 내용을 적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 또한 차후에 옥천사에서 여기에 대한 더 연구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스님들의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계속 승가의 길을 걸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다른 길을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내용의 스토리를 만든다면은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고 이 사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 계시는 거장들 또한 다시 또 스님이 됐으니까 이제 스님으로 출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사진 하나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옥천사 대웅전에서 찍은 사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호스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게 이번에 저희가 옥천사 발굴한 사진도 상호 큰 스님의 사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옥천사 대웅전 사진이 잘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대웅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전각의 수리 또는 이제 복원할 때 아니면
그럴 때 참고자료 많이 쓸 수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상호 스님하고 옆에 다른 스님 계시고 아마 이제 경찰분들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옥샘의 그 보이시죠? 옥천 수가. 그래서 그 옥천 각에 대해서 이 모습을 옛날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찾고 싶은데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옥천 공예연구원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시게 되면 바로 현재 기념품 센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념품 센터입니다. 센터. 그래서 옥천 공예연구원. 그리고 이제 청담 스님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시고 1971년에 입정하셨는데 한국 근대 불교에서 청정 비구 승단을 만드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저와의 인연은 오늘 강연 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지중한 인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을 그 주지스님이신 그 원갑 스님께서 주셨는데 잘 못 찾았어요. 이게 아마 옥천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단서가 바로 다음에 보시게 될 동영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 하나를 놓고 그 장소를 찾아가고 연대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화동산 스님의 입적에서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리가 좀 작게 나오는데 여기 잠시만요.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소리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범어사에서 그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청담 스님께서 아마 조사를 낭독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물에 대해 재물이 쌓여져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요 윗번, 그다음에 그 전각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딱 보니까 청담 스님의 조사를 낭독하신 모습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은 아마 옥천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원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전시에서도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진 하나를 딱 찾게 되면 시기, 제일 먼저 촬영 일자,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인물, 그다음에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하나의 사진을 작성하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웹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1978년도 청담 대종사 사리구 이론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모든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또는 훌륭하신 대덕 큰 스님들의 사리가 들어있는데 그 사리를 그냥 사리만 내는 게 아니라 사리구를 준비해서 넣게 되는데 그 옛날 죄송합니다. 탑을 드러내지 않고선 그 모습을 사리구의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들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우리가 과연 저 탑 안에 어떤 모습의 사리구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사리구 이혼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뒤에 분은 그 가운데 계신 분은 해양 큰 스님이십니다. 그 사리구 모습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고 아마 이렇게 해서 담겨진 걸로 추정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사진을 옥천사에서 잘 보관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번에 다 저희가 아마 전시가 되고 차후에 웹 서비스가 나갈 겁니다. 그 관련된 사진들을 지금 다 준비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81년도 청담 대종사 사리탑 비준공식 대법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담 대종사님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잠깐 앞부분에 대신에 세 번째라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국민풍토 개선과 함께 자세 확립을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유종필 총재님 경영의 자율성을 쌓는 개발자 항목의 실천 조각을 제대한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금융업무에 돈이 많았던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호를 새긴 중년대가 국립묘지안에 세워졌습니다. 중년대는 이곳 애국지사 묘역에 담는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관련해서 그 계약 뉴스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 혹은 불교 유적 그래서 계약 뉴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 보증보험의 박은희 사장 등 세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70평생을) 오로지 불교 정파에 못 맞추다 입적하신 대한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담 대종사의 총단장 윤결식 청년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조계꾼은 금생의 부처가 무엇되더라도 교단 정파와는 꼭 이루어놓아야 말겠다는 청담 스님의 높은 뜻을 되새겼습니다. 예, 청정 승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청담스께서 1971년 11시 15분 1971년 11월 15일 밤 10시 15분에 서울 조계사 범정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스님께서 입적하시게 되는 건데 잠시만요. 그리고 1971년 11월 19일 동국대에서 검수된 청담시 연결식 사진 모습입니다. 스님께서 참 한국 불교 근대 불교 역사에서 스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희 종단 또는 모든 불교 종단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석 불교를 청산하시고 청정 비구승단을 만드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가치 또는 이분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가장 크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내 암자인 백년암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신에 백년암은 중요한 게 위치가 숲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 잎이 떨어지게 되면 청량에서 바라보이게 되고 예전부터 근대 고승들을 많이 배출한 아주 중요한 암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잃지 않고 제가 띄우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처럼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편함을 탐내던 납자는 마음 다시 깨어나고 도를 사모하는 진리는 뜻대로 이루리라. 이 식구가 이야기해 주는 게 도를 사모하는 진리는 뜻대로 이루리라. 이건 아마 백년암에서 어떤 행사하에 찍은 사진이고요. 백년암을 거쳐가실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월화 스님 사진하고 그다음에 서암 스님 사진이 여기 계신 분은 서암 스님이지만 관은 스님이
이시거든요. 배강대이실. 이 두 사진만 제가 모았는데 아까 제가 사암스님과 인연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적사도 찾아가서 우연찮게 많은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청담 스님의 그 상자이신 혜정 스님도 원적사로 출가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청담 스님 밑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은 백년암 낙성식 사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청담 스님이시고 그 다음에 상호 스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마 백년암을 가득 메웠던 우리 신도분들. 네. 이것도 빛바랜 사진이지만 차후에 이분 한 분 스님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재조명을 한번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백년암에서 찍은 아마 보살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만일 연불회라든지 이런 그런 모임의 사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불교 행사 때 찍은 사진인지 그냥 복장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옥천사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한글을 일찍부터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번두, 나무, 중방, 비로자나무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대학 보면은 한글을 많이 써놨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었겠지만 청년함대에 보시게 되면 주련조차도 한글이 지금 되어 있는 편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주련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그리고 이것도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건 등이 걸려있을 때 이런 주름등, 이런 팔각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가 아마 그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물론 이제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저런 웃으시라고. 1970년대 초 백년 참배기념인데 빨리 온나.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제 부모님 고향 충청도인데 안사람은 집사람은 제가 경성도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경성 사투리를 처음엔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알아듣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사진집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게 이 사진입니다. 백년하면서 아마 그때 사진 찍을 때 보통 찍기 안 오잖아요. 근데 빨리 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모습이고 아마 불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물론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스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스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동참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포교의 어찌 보면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제가 신도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신도분들이 없다면 또는 이 신도분의 역할이 크지 않다면 불사가 이루어지고 절의 포교 또는 불교의 포교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청년함입니다. 연화산 뾰족뾰족 솟아있고 옥천의 물결은 끊임없이 흐르니 이 남자여 영원하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주련이 예전에 주련이 한자로 써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또 한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함에서 그때 제가 볼 자리 아무나 찍은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청년함을 방문한 젊은 청년들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또한 아마 아까 상호 스님께서 방문해서 불사를 건설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각각 생활 계층에서 아마 음으로 양으로 옥천사를 돕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학생의 출신이자 청년의 활동도 했었고 지금 불교학자로서 계속 역할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무 관세음보살. 물론 저희가 관음신앙이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유독 옥천사에는 관세음보살 자상이 많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 법화경과 관세음보살 신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제 개인적으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옥천사의 관음신앙 또는 옥천사 그 관세음보살 조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참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불자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려운 사바세계의 고통을 감싸 안아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서 이끌어줄 수 있는 간주하시는 모습이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청년함의 부처님 오시는 행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천사를 출가 본선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청담 대종사, 성호 큰 스님, 지성 큰 스님, 얼마 전에 입적하신 승우 큰 스님, 그다음에 성혜 스님, 원명 스님 제가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굴된 사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물론 옛날 사진이니까 아마 이것도 한 50년대, 60년대나 70년대 사진인데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건 이 어린 스님들이지만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거는 옥천사 이 문중에 대한 어떤 흐름이겠죠. 그리고 문중에 대한 스님들의 자세, 생각 이런 부분들 사진 속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천사 대웅전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맞출 수 있겠지만 아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천사 사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대웅전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일명 짝다리를 짚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아마 60년대, 70년대에서는 아마 옥천사에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아주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불자들 아니면 소년 불자들한테. 그래서 저희 와서 그냥 승복을 입고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가 출가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지 않고 결혼생활 영위하시고 밖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 출가하지 않은 분 중인데 다시 원래 도를 돌아오신 분이세요. 지금 청년함에 계시는 아마 총무회를 보시는 거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고서 제가 사진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실수하는 혹시라도 이런 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그 당시에 스님의 사진이었지만 지금 어떤 모습인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스님을 추정하기 되게 어려운 사진이고요. 하여튼 이 사진이 뒤에 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고 스님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 그때 당시 지금은 더 좋은 모습으로 청년함을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11월 달에 청년함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비 오는 날 그 낙엽 날리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낙엽을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건 불심하고선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굴된 사진 중에서 불교 행사 사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거는 대웅전에서 제가 추측한데 아마 괴물을 당겨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우리 상호 스님께서 그 옥탑을 치시는 모습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옥천사 이제 괴물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문화재청에서 11월 18일자로 보물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보통 괴물은 불교에서 이제 영원천도 또는 이제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제 법당에 모이시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괴물을 밖으로 이제 쉽게 내거는 거죠. 부처님 밖으로 모셔서 이용해서 걸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옥천사 괴물은 1808년에 수화승을 활동하는 평상과 화승 18을 침대에서 거의 10m의 큰 괴물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물론 계속 책자도 나오고 조명이 됐었지만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마 1900년대 초 같아요. 이제 스님들의 복장 모습도 아마
그때 당시에 복식을 갖췄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 보시는 보살님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괴부를 걸고 행사할 정도의 능력 있는 거라면 당대에도 아마 재력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도 얼마 전에 제가 세 번째 방문인가에서 원각 주지스님께 주셔가지고 되게 매우 귀중한 자료로 생각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전시에서도 메인 사진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좀 작지만 연물로 식후경 한번 웃으시라고. 예, 정묵당 앞에서 이제 아마 연물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과사님이시겠죠? 그 승복 비슷한 걸 입으셨기 때문에 아마 너무 더워서 스님은 연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수박 한 조각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51년도 옥천사 4월 초파일 법회 모습입니다. 이제 안타깝게 이제 사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이제 아마 진문 자국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포토샵을 통해서 얼마 정도 지우게 되면은 좀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진들, 그리고 이 사진 뒤에 이제 근대의 사진을 제가 저희 연구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몇 장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옥천사 부처시오는 행사 앞에 사진입니다. 컬러. 그래서 아마 공연이 있었겠죠. 그리고 같이 또 이것도 뭐 참 이렇게 민요 같은 거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1985년 부천에 오신다 옥천사 청년의 재대인열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청년 불자들이 활동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청년이 아니겠지만 중장년이겠지만 청년 불자들이 계속 사찰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시 돌아와서 옥천사를 도울 수 있게끔, 아까 청년함에 계시는 그 거사님처럼 이렇게 청년 불자에 대한 지속적인 포교 활동이 유지돼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 옥천사 불교 행사입니다. 아마 생전 여시제 때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불교 의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의례가 불교에서 의식과 의례가 매우 중요한데, 이건 아마 그 49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성 스님 계시고 상호 스님 계시고 지성 스님, 상호 스님 계시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집이든 죽음을 겪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망자에 대한 슬픔에 대해 상심이 깊으셨는데 아마 상호 스님께서 좋은 법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번 강연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기사예요. 확진 사망자 낙인에 추모도 못하고 보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에 보시게 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형 상황판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1014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4만 6천 명이죠. 그리고 사망자가 어제 22명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잘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634분이세요. 네. 아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한번 삶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소중함을 느끼고 일생 동안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되는 시간인데, 확진을 받게 되면 방역당국에서는 물론 그 코로나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없겠지만, 그 방역복을 입으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 집에 와서 바로 그걸 이제 물에서 씻고 가려면 그때부터 생유별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시게 되면은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45일 만에, 물론 그분께서는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의 면회가 이루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선화장, 그다음에 후장례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혀 가족과 손 한 번 못 잡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그 남겨진 가족에 대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확진자에 대한 연락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확진 사망 판정을 받고 49제를 지내고자 해도 받아주는 사찰이 없답니다. 군위에 있는 인각사란절에 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절을 전전하다가 이제 인각사로 연락이 돼서 인각사에서 흔쾌히 이제 그 사망자에 대한 49제 지내줬는데 그 유족들이 인각사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마 사찰은 지역과 함께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려고 뭐 고성구청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저희 옥천사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 49제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혹시 사망자가 고성군에서 없다면 그 확진을 받고서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회사에서도 권고 사직을 당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무료 치유 템플스테이 같은 거 운영한다면 이게 지역사회에 이바지 않는 사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극명왕생을 기원하는 모습의 사진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것도 아마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사 법회 및 주지 진산식 사진입니다. 이거 특별사진이 아마 1970년대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도 아마 계부를 걸고서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정화 제1세 주지 진산 기념입니다. 불교 정화를 하고 그간에는 대처승 또는 이제 외세불교에서 어쩔 수 없이 하셨던 분들이 사찰을 갖고 있었는데 불교 정화 이후에 354년 정도 무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지가 이제 청정 기부 승단의 주지가 부임을 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시간을 쓸 수 있고 강의실도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계식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성 스님의 상자이신 뒷분이시겠죠. 1972년도 수계식 모습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옥천사 자방카펫의 개불 이은 모습입니다. 이런 트럭을 지금은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마 앞에 국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부분 융창 기우제 및 현충 위령제. 아마 비가 많이 안 왔겠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도 지내고 그 다음에 6월 무렵이기 때문에 현충과 관련된 사이트인데 옥천사에 보시게 되면 진주 강변이겠죠. 남강 주변에서 이제 그 행사하는 모습도 사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잘 다시 한번 조명을 해준다면 옥천사의 역할이 산중 암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주 시민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진주 시민 또는 나라를 위해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 사진이 이번에 발굴이 됐고 이게 잘 전시가 됐고 홍보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담 대종사 탄신 100여주년 기념 법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스님께서 이제 법회를 주관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옛날에 붙여놨는데 지금 뭐 옥천사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계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신도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인데 옥천사 이 사진 참 좋더라고요. 도현 대회 선사의 헌법 장면인데 아주 가득 늘었습니다. 옥천사 그 자방과 그다음에 그 앞에 그 대웅전 앞에 모습에서 옛날에 붙여놨는데 다시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법회에 동참할 수 있을 때 한 2년 3년 후에 일이죠. 그때 이런 모습 다시 재현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덕. 사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불사가 이루어지는 건 물론 큰 스님 역할도 크시겠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를 들쳐온 우리 보살님, 그다음에 꼬마, 그다음에 스님, 여러 중절모로 쓰신 우리 청신사분들, 그다음에 가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물론 막걸리 한잔 나눠 접수도 하셨겠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불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수많은 사람의 인연 공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사진의 이름을 한번 공덕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포교. 얼마 전에 이제 입적하신 그 승욱, 네, 말씀 미리 드리지만 승욱 스님이세요. 네. 보시게 되면 젊었을 때 모습이 현대 지금 저희 유명한 연예인 못지않게 이게 좋으십니다. 유독 이번에 발견된 사진 중에는 청년 불자의 사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그 청년의 분들의 불자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천일 관음 참회 기도 대법회 때 이 이제 고등학생들이겠죠. 까까머리가 없네요. 장발도 있고, 청년들 또는 학생들의 모습들의 사진이고, 아마 지도법사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스승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보살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옥천사 자방답에서 청년회원들과 함께 하신 승욱 스님. 승욱 스님의 모습을 젊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혜 스님 사진도 많이 있지만 승욱 스님 사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건 성혜 스님께서는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많이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딸아이하고 아들을 키우는데 저희가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 간호사 목장을 하고서 안 아프게 틀리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그래서 스님 안 아프게 해서 넣었는데 아마 그 꼬마 어린이 불자들한테 수계식 해주는 지성 스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근대 사진입니다. 현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성혜 스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네. 성혜 스님께서 아주 젊은 시절의 모습이고 수녀분들과 외국인 불자를 저기 방문하신 모습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존경하지 않는 스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존경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존경하고 좋아해 어찌 보면은 지중한 인연에게 백년당 상호 큰 스님이십니다. 1921년 경남 고성 출생하셨고 1939년 10월 15일 옥천사에서 수노화상 바로 청담 대종사를 의사로 득도하셨습니다. 1946년 7월 15일 옥천사 불교 전문가의 사교과 수료, 그 다음에 1946년 12월 8일 옥천사에서 최성 화상을 개사로 3위기를 수지하셨습니다. 1948년 3월 25일 해인사에서 3월 화상을 개사로 귀국예를 수지하셨고 1951년 해인사에서 수산안거 이래 하안거를 성만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시죠. 왜냐하면 지금의 옥천사가 자리 잡기까지 이때 역할이 가장 컸다고 제가 제일 보는데 옥천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크고 작은 불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공로가 인정이 돼서 이청담, 용동, 서리탑, 중공, 공동 표창에 수용되고 그 다음에 표창됩니다. 그리고 정말 옥천사 중창불사에 진력하시다가 1997년 범납 60세, 세수 77세로 원적에 드십니다. 그리고 아마 홍련암을 방문하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관세음보살하고 관음신화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많이 관음신화 관련 사진을 많이 올리게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사리탑 오실 때 그때 모습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스님께서 월천당과의 이별을 기억하면서 단기 4291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모습이고 어느 스님이 월천당인지 제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성스님 끝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부를 넣기 전에 아마 대웅전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신 것 같아요. 스님의 그
은사를 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은사를 다시 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년당 상호 큰 스님의 연결식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테마로 잡은 게 스님들의 효심인데 물론 이제 사문불경 왕자로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제자라면 왕한테도 무릎을 굽히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출가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느꼈던 바로는 옥천사에 계시는 스님들께서는 출가 인연인 바로 그 속가에 대한 인연을 잘 유지하시고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셨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후심이라는 테마를 잡았고 몇 장의 사진을 골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확인은 못했지만 모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조함을 악용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성스님도 아마 가족분들, 속가 가족분들과 같이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국스님의 사진인데 이것도 확인은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승국스님이 살아계셨을 때 뵀으면 좋았을 텐데 뵙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었는데 아마 속가의 아버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가의 집안 어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을 모시고 도선사 또는 그 당시에 유적지를 많이 돌아다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우 스님께서 얼마 전에 입적하시고 인터뷰 입적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골랐던 사진, 글귀가 있어서 그걸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자 합니다. 꿈꾸듯 어느새 세월은 흘러 부처님 입은 은혜 하늘 같은데 내가 베푼 것은 가나다란 선 같으니 우러러 하늘 보기 부끄러워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묘미요 묘법이니 새는 높이 날고 꽃은 만개 하였구나. 보리수 동산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장대하고 높은 꿈은 하늘에 뻗쳐 있네. 옥천사에서 운영하는 보리수 동산,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들 또는 어떠한 인연에서 온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 아마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표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글을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강연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강연을 마무리 짓는 동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강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옥천사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